엄마, 이분이 이번 병원의 주요 투자자세요. 병원을 위해 큰 도움을 주셨고요. 저기 아버지랑 상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이 여자를 불러들였다고? 심지어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제정신이야?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현실을 좀 보세요. 이분 덕분에 병원을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었어요. 이건 엄마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순간 이 씨는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어?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아무리 네가 어렸다 해도 다 알고 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엄마, 솔직히 제 능력이나 엄마 도움만으로는 도무지 이런 병원 못 만들어요. 제 뒤에 직원들까지 지금 몇십 명이 걸려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너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네 엄마에 대한 모욕이야. 네 엄마 내쫓고 네 아빠랑 붙어 사는 여자한테까지 손을 벌려? 어쩜 이렇게 애비나 자식놈이나 똑같냐?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썼고 더더욱 구석으로 이 씨를 몰고 갔습니다. 엄마, 제발 좀 부탁할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 사람 많은 데서.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지나간 일이고 엄마, 아빠, 남녀간의 일이지. 저는 저대로 또 잘해서 두 분께 효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서 비웃듯 이 씨를 쳐다보고 있는 상간녀의 표정까지 젊은 날 이 씨가 겪었던 비참한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69세의 이명화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구 제작 사업을 시작하며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둘 다 지방에서 올라와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고 이 씨는 그를 도와 내조를 하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남편은 늘 이렇게 다짐했고 그 말은 이 씨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없는 살림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휘어잡으려는 시대까지 대단했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혼자 몸이 된 이 씨는 자신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조금씩 기반을 다져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래처 미팅과 납품 일정이 많아져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이 씨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바빠 보여요. 괜찮아요? 건강도 좀 챙겨야죠. 남편은 이 씨의 말을 가볍게 웃어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바쁜 게 다 가족을 위해서지. 조금만 기다려. 곧 상황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외출 후 늦은 시간에 귀가하며 집안일이나 아이와의 시간을 점점 등한시했고 이 씨는 이런 남편의 변화가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릴 것 같아. 고맙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라니까. 남편이 통화를 마친 뒤 이 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누구길래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하는 건지. 하지만 남편은 불쾌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뭐야?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괜히 일에 간섭하지 마. 사업 이야기였어. 남의 얘기를 왜 엿들어? 이 씨는 그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점점 쌓이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없을 때 서랍을 뒤져보았고 그 안에서 낯선 여성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의 투자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으며 이혼 후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건 초반에 남편이 사업으로 고민할 때 이런 내용을 아내에게 상담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도 이때 같이 만났지만 그 여자는 한눈에 봐도 미모의 여성이기도 했고 그때만 해도 깐깐하게 굴며 남편의 사업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직접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자분이랑 같이 일하게 된 거예요? 당신 서랍에 명함이 있던데 전에는 투자를 거부했다더니 다시 허락한 거예요?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 얘기가 잘 돼서 이쪽에 도움을 주게 됐어. 그게 뭐 별일이라고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 아니, 당신이 그때 걱정했었잖아요.
일이 잘 안 됐다고. 근데 갑자기 뭐가 진전된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6개월 정도 지나 남편은 이 씨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쯤이면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나 당신과 이혼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게 어딨어요? 이혼이라니? 좀 알아듣게 설명해봐요. 이혼하는 마당에 내 마음은 이미 굳게 잡았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어. 당신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거야. 나는 이미 당신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거든. 잠깐만요. 뭐예요, 지금? 당신 누구 만나는 여자라도 있어요? 혹시 그 여자예요? 맞죠? 이리 비켜봐요. 내가 당장 그 여자를 만나러 갈 테니까. 하지만 남편은 냉정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이쯤에서 우리끼리 얘기 끝내는 게 어때? 그리고 당신 생각해서 말해주는 건데 아이도 내가 데려갈 거야. 얼마든지 우리 쪽에서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줄 거니까. 우리라니? 이미 누군가가 있는 게 맞는 거네요? 그리고 웃기지 마요. 아들은 내가 키워야 해요. 절대로 당신한테 못 줘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내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당신처럼 돈도 없고 앞날도 막막한 사람이 무슨 수로 아이를 키울 거야? 그 말은 이 씨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남편이 냉혹하게 짚어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곧바로 가정을 떠났고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혼란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지켜야 했고 남편의 계략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울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남편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딨어?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리고 아내도 자식도 버리고 다시 생각을 손바닥 뒤집듯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앉아서 당할 수 없어. 아들만은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이후로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씨가 처한 상황이 힘들지만 아이의 복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만만치 않았고 경제적 여유와 재산을 내세워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시댁 자체의 아들이 워낙 귀하기 때문입니다. 악마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댁 식구들은 오로지 자기 아들을 편들면서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같이 나서서 이 씨로부터 아들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새 며느리감에게 다들 눈이 뒤집혀진 것입니다. 이제 이 씨는 지옥 문 앞에 서서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아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과 그동안 쌓아온 유대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이 아이를 혼자 키워온 시간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아들과 함께했던 사진, 학교에서 받은 상장, 그리고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 등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양육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인도 섭외했습니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의 선생님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같은 엄마의 입장이었고 아들이 학교를 다닐 무렵 2년이나 같이 맡아준 분이었기에 기꺼이 함께 참여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에 상간녀로 인한 가정 파탄에 그 관계 안에서 아이가 살아가야 하는 부분, 이 씨가 여러모로 경제적인 희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 등 많은 것들이 화제로 나왔고 마침내 판사는 양육권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복지와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머니와 아이의 유대 관계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판결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굳게 부여잡고 법정을 나오는 길 그녀는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너 하나만은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이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다. 그러나 이 씨의 싸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앞에서는 당당하게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하던 시절 생긴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 같이 살던 집을 나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서서 하루 종일 일했고 밤에는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가게 쪽방에서 공부하던 아들의 이런 말은 이 씨에게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대 중반 무렵 이 씨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듯한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방문한 그녀는 위암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저 더 살아야 해요. 위암이라니요. 저한테는 저만 보고 있는 자식이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해진 이 씨는 세상 절망하며 의사를 붙잡고 빌었고 그 와중에 위암은 초기 단계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에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수 없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나는 계속 이겨나갈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이 씨는 자신에게 말하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제가 주는 부작용으로 인해 입맛을 잃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으며 극심한 피로감이 이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밤에는 주방 보조 일을 하며 생활비와 아들의 학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보다 아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멈추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없을 미래에 이 녀석 혼자 남겨놓는다면 절대 안 돼. 머릿속으로 수백 번은 스스로에게 했던 이 질문은 이 씨에게 끝까지 버틸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어린 아들의 마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진 것입니다. 아들의 다짐을 들은 이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 씨는 항암 치료를 끝까지 받으며 함께 일하는 가게 직원들의 응원을 받아가며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고통과 아픔은 이 씨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이 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의 완치 판정까지 받았지만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했고 그때마다 동행하면서 아들은 늘 이 씨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졸업하면 엄마가 한 고생은 다 갚아드릴게. 나만 믿어. 아들의 이 말은 이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아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모든 고생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환자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 씨는 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했고 아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왜 이리 얄궂고 잔인한 것인지 이 씨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갈등과 배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당해본 배신보다 더 깊고 치밀한 배신이 이 씨를 괴롭힐 줄은 차마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느 날 이 씨를 찾아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슬슬 개원의 뜻이 생겼는데 자금이 아주 많이 필요하네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이 씨는 순간 놀랐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흔쾌히 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실력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 씨는 어렵게 모은 2억 원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네 능력에 맞게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아들은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이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진짜 여러모로 한숨 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씨는 아들의 진지한 다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기뻤고 그동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준비하며 병원 개원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이 씨는 그가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의 개원 준비는 이 씨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소규모 병원을 생각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것을 보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추가되고 병원의 내부 인테리어 준비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이 씨는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규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다소 염려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얘 건물 이렇게 큰 걸 갖다가 공사를 화려하게 하는데 대체 어디서 돈을 구했니? 2억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아들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좋은 투자자를 만났어요. 이제 엄마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와 별개로 아들의 태도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는 이 씨의 질문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고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서 낯선 거리를 느꼈습니다. 단지 개원 준비로 바쁘고 여전히 일도 하고 있으니 정신이 없겠지 그저 아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아들이 점점 자신과의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가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이런 상황에 더 박차를 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연락이 끊겼던 신우이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이 씨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처음에는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올케, 잘 지내? 아유, 우리 조카가 의사 됐다며? 올케가 독하게 끼고 키운 결과네. 참, 성공했네. 신우이의 말투는 표면적으로는 축하를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묻어난 비꼬는 어조를 이 씨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고모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이거 고모 번호인 줄도 몰랐고 알면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 씨의 차가운 대답에도 신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유, 참,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 멋쟁이 조카가 직접 전화해서 알려줬잖아. 난 축하해주려고 화환이라도 보내줄까 했지. 그 순간 이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지 고모한테 전화를 걸었다니 심지어 내 번호도 아들이 신우에게 알려줬다고 들었고 이 사실이 무척 이 씨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보내지 마요.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요. 안 받을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이 씨의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지만 신우이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신우이와의 대화는 언제나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할 때도 옆에서 아주 지독하게 이 씨를 괴롭혔던 신우이였습니다. 외모도 박하고 돈 대줄 친정도 없고 그저 아들 낳은 게 다면서 주제 넘게 내 남동생 같은 남편을 얻었으면 여자가 한둘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참고 살아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무슨 법을 알아보네 어쩌네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아주 헛바람만 들었구만. 어디 할 테면 해봐. 나랑 엄마가 가만히 있나. 이런 말들을 독살맞게 내뱉던 신우이였고 이 씨에게 있어서 이혼이란 아주 가혹했지만 반면에 두 번 다시 이런 시댁 인간들을 안 봐도 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우에게 내 아들이 먼저 연락을 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았습니다. 계속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었던 이 씨는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네 고모한테 연락했니? 엄마가 네 고모며 할머니, 네 아빠까지 싹 다 연 끊고 사는 거 몰라? 이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모한테는 그냥 좋은 소식이라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아버지나 고모나 가끔 제가 연락 주고 받는 정도야 엄마도 알고 계셨잖아요. 별뜻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이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아들이 신우이에게 연락한 이유가 단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사 중인 병원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이 씨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개원 초기 아들이 내놓은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처음에 소규모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속 있는 병원을 운영하겠다며 불필요한 사치보다는 실용적인 장비와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아들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해요, 엄마. 투자가 잘 돼서 지금 모든 게 순조로운 상태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 말에 이 씨는 아들을 믿어보려 했지만 말투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차가움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면 아들이 짜증을 낼 것 같아 참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병원의 공동 투자자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사모님이라던데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요. 자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이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동 투자자의 사모님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 투자자를 만났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예감은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고 얼마 전 신우이의 갑작스러운 전화가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한 투자비가 신우이에게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안 보고 살아온 세월이 길었으니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씨는 아들에게 개원식 날짜와 시간에 대해 물었습니다. 개원식은 언제니? 엄마도 가서 축하해줘야 하니까 미리 주변에도 좀 알리고 같이 가려고 해.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개원식보다는 투자자들을 모시는 작은 모임 정도예요. 엄마는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엄마랑 식사하면서 축하받을게요. 이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어딘가 마음이 찜찜해졌습니다.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나중에 시간 잡아서 보자. 그러나 속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개원식 정도면 보통 친가 가족들을 다 부를 텐데 왜 엄마인 나를 부르고 싶지 않은 건지 심지어 병원 개원에 돈도 보탰는데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개원식 당일 이 씨는 차마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오지 말라고 했지만 모임이 열리는 장소를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자는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도착해보니 모임은 병원 로비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최신 장비와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씨는 로비 한쪽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는 말자. 그냥 축하해주고 가야지. 하여간 대단하긴 하네. 그때 이 씨는 로비 멀찍이서 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은 나이가 다소 있어 보였지만 우아한 옷차림에 세련된 태도를 보이며 주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 여성을 자세히 훑어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아니겠지. 말도 안 돼. 그러나 여성을 다시 자세히 보는 순간 이 씨는 그 얼굴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수년이 지났지만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내 남편을 빼앗고 가정을 망가뜨린 그 상간녀임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이 씨는 충격을 받은 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파왔지만 그래도 속을 억누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 씨가 들은 대화는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이 정말 잘 꾸며졌네. 딱 우리가 원했던 대로 모양이 나왔어. 우리가 투자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이 여성의 목소리는 아주 자신만만했고 그 말투는 이 씨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들은 그 여성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했고 그 첫마디가 이 씨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라니? 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저 녀석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들 앞에 섰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아들은 깜짝 놀라 이 씨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저기,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나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이 씨는 상간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외쳤습니다. 당신 여기 뭐 하러 왔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상간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마지막으로 뵌 게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아들 축하해주러 오셨구나. 당연히 오실만 하죠. 반가워요. 상간녀의 태도는 이 씨를 더욱 분노로 이끌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과 아들의 태도는 이 씨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하게도 당황한 얼굴의 아들은 상간녀 옆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이번 병원의 주요 투자자세요. 병원을 위해 큰 도움을 주셨고요. 저기, 아버지랑 상의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주요 투자자라는 말과 상간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이 사람을 불러들였다고? 심지어 어머니라고 부르다니. 제정신이야? 이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상간녀의 눈치를 한번 쓱 보고는 정말 조금도 예상치 못한 차가운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마시고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현실을 좀 보세요. 이분 덕분에 병원을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었어요. 이건 엄마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순간 이 씨는 가슴속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투자자라는 사람이 누구일지 상상할 때 최대한 최악으로 떠올린 게 연락이 끊긴 신우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끔찍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어?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아무리 네가 어렸다 해도 다 알고 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나 아들은 그저 차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분이 투자에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병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어요. 솔직히 제 능력이나 엄마 도움만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못해요. 제 뒤에 직원들까지 지금 몇십 명이 걸려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네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 도와달라고. 기가 막힌다. 너 그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네 아빠랑 네 고모한테고 뭐고 다 전화 돌렸던 거야?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대학 다닐 때부터 가끔 아버지랑 연락했었어요. 엄마도 알긴 아셨잖아요. 조금 기분 나빠하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늘은 일단 좀 봐주시고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일단 들어가세요. 이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 이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네 엄마에 대한 모욕이야. 네 엄마 내쫓고 네 아빠랑 붙어 사는 여자한테까지 손을 벌려? 어쩜 이렇게 애비나 자식놈이나 똑같냐? 아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 시선을 신경 썼고 더더욱 구석으로 이 씨를 몰고 갔습니다. 엄마, 제발 좀 부탁할게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이 사람 많은 데서. 이분은 원체 병원 투자에 관심을 보이셨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병원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지나간 일이고 엄마, 아빠, 남녀 간의 일이지. 저는 저대로 또 잘해서 두 분께 효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그냥 이 씨만 고집쟁이의 아들의 성공을 막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녀는 슬쩍 끼어들어 말을 거들었습니다. 결국 저한테 아주 큰 신세를 지게 되셨네요. 사람 앞일은 모른다고 그러게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악을 쓰시더니 본인 아들 잘 되는데 제가 이렇게 크게 보탬이 되드렸잖아요. 할 말 없으시죠? 인생이란 게 그렇죠. 자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쪽은 입 다물어요. 그쪽이랑 할 말 없으니까. 나랑 얼굴 마주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걸 모르네. 촌스럽게 왜 이러세요? 이혼한 지 20년이 지났고 거기 아들까지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판국에 말이죠. 그러고 보면 아들 진짜 잘 키우시긴 하셨네요. 현실 판단 빠르고 똑똑하게 키우셨네. 좀 더 잘 되게 하고 싶으셨으면 예전에 우리가 아들 데려간다 할 때 진즉 보내시지 그랬어요.
쓸데없이 버티시니까 이렇게 막판에 망신을 당하지. 진짜 입만 살아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안 다물어요? 듣자하니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프셨다면서요? 몸도 고생하고 그렇게 악쓰고 아들 키워내서 결국 자본도 안 돼서 여기저기 손 벌리게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대체 몇 명이 고생하는 건지 참. 이 씨는 상간녀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니들 나를 완전히 우습게 봤구나. 좋아. 나만 여기서 빠져주면 되겠네. 아들이고 뭐고 싹 다 한패가 되어 나를 이렇게 바보로 몰아가면 나도 그냥은 못 참아. 엄마, 병원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네가 배신한 건 나만이 아니야. 너 자신도 배신한 거야. 네가 이 사람들에게 손을 벌린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이 씨의 외침은 병원 로비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분위기가 얼어붙는 가운데 아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 씨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의 눈치를 보며 그쪽 체면을 세우려 애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다음 말은 이 씨를 절망의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번만 여기 어머니, 아니, 저기, 이분이랑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어머니라고? 이 씨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야, 내가 자식이 아니라 짐승을 키웠구나? 진짜 작작 좀 장난질을 해라. 사람 갖고 놀아도 유분수지? 이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참아왔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아들이 자신이 알던 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그 결과가 이 모든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널 키워냈는지 잊었어? 난 죽으림을 다해 살았어.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만든 네 아버지랑 바람 피우고 나가버린 저 여자한테 붙었다고? 엄마 암 걸려가면서 너 키워내고 의사 만들었더니 돌아오는 게 이런 꼴이야? 그러자 상간녀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더니 조용하라는 식으로 이 씨를 약올렸습니다. 어우, 그만하세요. 사람들 쳐다보잖아요. 이러면 아들한테 좋을 게 없어요. 진짜 여러모로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품위가 없으시네. 품위 같은 소리 하네. 품위 있으셔서 가정 있는 남자랑 만나서 자식이랑 생이별 시켜놓고 부모 잘 만나 생긴 재산 갖고 이렇게 사람 아래로 낮춰가며 장난질 하니까 재밌나 보네요. 그쪽도 한번 개망신 당해봐요. 그러자 시선이 우르르 상간녀에게 쏟아졌고 이제 상간녀조차도 머쓱해서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 둥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뜬 뒤 마음을 굳히고 아들에게 직접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모은 2억 원이었지만 더 이상 아들에게 배신당하며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돈 당장 내놔. 내일까지 기한 줄 테니까 다시 입금해놔. 내 계좌는 네가 잘 알거니까 당장 돈 빼서 입금해놔라. 안 해놓으면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정말. 이건 너무 급작스러워요. 이제 막 준공된 건물에 들어갈 돈이 더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2억을 빼서 달라는 거예요? 네가 만든 문제는 네가 책임져. 나한테는 더 이상 부탁하지 마. 아니다. 네 새어머니한테 2억 더 받아서 돌려주던가. 돈 없고 품위도 없는 나는 그 돈 없으면 큰일 나. 네 새어머니는 돈 많으니까 2억은 껌값이겠지? 그거 안 돌려주면 너고 네 어머니도 고소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실망이 이제야 터져나왔고 이제 몸을 돌려 상간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옆으로 쭉 늘어서 있는 병원 관계자들이며 사람들은 숨죽이고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내가 주제넘게 그쪽 걱정 하나 해도 될까요? 이 말만 하고 사라질게요. 그쪽도 나처럼 언제 또 배신당할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요. 악으로 깡으로 울며불며 아들 데리고 나와서 암까지 걸려가며 홀로 키워낸 엄마 뒤통수를 치는 놈 아닙니까? 이런 놈이 잘도 돈 많은 새어머니 편이 돼서 살겠네요. 아, 엄마 진짜 왜 이래요? 혹시 알아요?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녀석이 나중에 그쪽 재산도 탐낼지 누가 아냐고요? 그쪽은 재혼해서 자식도 없고 이 녀석 하나만 있겠지만 피도 안 섞인 아들한테 나중에 재산 뺏기지 않게 긴장하면서 사세요. 이 녀석 그 집 아들로 시원하게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오. 뭐예요? 누가 달래요? 왜 이래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나 봐. 나는 이제 손 뗐고 앞으로 미칠 일은 그쪽에게 있겠지. 아주 후련하네요.
20년 전에 달랄 때 진즉 그쪽에 버릴 걸 그랬어요. 생각해보니 그쪽 말이 다 맞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이 끝나자 상간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하도 꽂히니 여유로운 척 살짝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눈빛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이 씨에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다 망하자는 거예요? 이러면 나도 엄마한테 돈 못 돌려줄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소란이냐고요? 누가 네 엄마야? 저기 있는 네 새엄마한테 가서 우쭈쭈 하고 놀아. 저리 비켜. 그렇게 돌아서서 나오려는데 상간녀도 여러모로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났던지 곧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왜 내가 다 떠안아야 하죠? 이 병원은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 투자자로서 도움을 준 거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적은 없어요. 다짜고짜 돈 빼겠다 어쩌겠다. 여기서 이렇게 소란 일으킨 건 어쩔 거냐고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왜요? 그만한 능력 되시잖아요. 2억 정도는 껌도 아니죠. 나는 그쪽 말대로 능력도 없고 몸도 아프고 뭣도 없어서 그 돈에 필사적이에요. 이렇게 든든한 투자자가 계시다니 내 돈 빼겠다는데 무슨 문제인가요? 아들은 상간녀의 격앙된 반응에 당황하며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아니, 저기,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해? 이 사람들도 많은 곳에서. 이들의 다툼은 점점 커졌습니다. 병원 개원식의 손님으로 온 투자자들과 지인들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몇몇 손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일부는 속닥거리며 소문이 퍼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다투는 거 봤어요? 대단하네. 저 아줌마들 둘이 예전에 본처이고 상간녀 그런 관계인가 봐. 그럼 여기 원장이라는 저 의사는 자기 새엄마한테 돈을 투자받은 거야? 싸움 날만도 하네요, 진짜. 병원 시작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괜찮을까요? 이렇게 규모가 큰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지 모르겠네요. 괜히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는 거 아닌가? 손님들의 불안한 말이 오가며 병원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상간녀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발을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고 뒷얘기는 아버지랑 하시던가. 나는 이제 모르겠네요. 그만 가볼게요. 그 말과 함께 상간녀는 환한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이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고 본인도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은 재정적인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운영의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개원식이 망친 날로 기억되었고 아들과 상간녀 사이의 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은 운영난에 시달리다 공실로 내놓아졌습니다. 아들은 이 씨가 요구한 시간보다 훨씬 늦긴 했지만 어쨌건 어거지로 울며 불며 2억을 다시 되돌려주긴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구설수에 오른 상간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투자를 중지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스산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상간녀에게 돈으로 의지하던 전 남편은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병원 개원은커녕 주변 병원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눈치 보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날 이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머뭇거리던 아들은 이 씨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분과 엮인 것도 병원을 그렇게 크게 시작한 것도 제 잘못이고요. 이제 발 디딜 데가 없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엄마한테 왔어요.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씨는 냉정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슬슬 기어왔어? 게다가 손을 벌리러 왔다고.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희한한 녀석이네. 당장 안 나가?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어머니와도 관계를 끊고 오로지 엄마와만 같이 갈게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건물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2억 다시 빌려주시면 정말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엄마랑 저번에 계획했던 것처럼 작게 진행해 볼 거예요.
이 씨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가져온 다음 촥 소리가 나도록 뿌렸습니다. 이건 네가 나한테 다시 찾아와서 잘도 돈 빌려달란 말을 떠들어댄 대가야. 내가 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당장 나가. 아들은 이 씨의 차가운 반응에 고개를 떨구며 떨고 있었지만 이 씨는 쉽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한 어조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민기적거리면서 동정심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난 더 이상 네 엄마로 살 생각 없어. 아들은 이 씨의 말에 당황했지만 결국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씨는 자신의 음식점에 더 많은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김치찌개 전문점을 확장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간판을 달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꾸민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였습니다. 원체 장사가 무난하게 잘 되는 곳이기도 했고 고객들의 칭찬이 이어지며 가게는 지역에서 이름난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씨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가게를 키우는 데에 전념했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가게를 운영할 때에는 모든 게 아들이 원칙이 되었지만 이제 그 중심점은 이 씨 본인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아프면 쉬어도 되고 그렇게 돈에 집착하며 아들을 위한 살림과 개원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이 씨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줄 몰랐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이 씨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